자, 안녕하세요. 한스 어드바이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무더위가 그냥, 너무 심하죠. 저는 좀, 최근에 이게 몸에 알레르기가 나오는데, 열 알레르기가 있나 봐요. 더우면 몸이 간지러워. 알레르기가 있어서, 알레르기 약을 먹으면서, 이 혹독한, 혹서기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오늘은 석세션 플랜에서 일종의 승계 플랜 개념인데 이제 우리가 가업 승계 쪽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뭐 팔 수도 있잖아요. M&A. 그래서 M&A와 가업 승계를 뭉쳐서 가볍게 간단하게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제 법인 대표님들 혹은 뭐 이제 승계를 생각하시고 계신 대표님들한테 안내할 만한 컨설팅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얼굴 크게. 네, 자, 시작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승계 기업의 목표가 뭐냐? 이건 뭐 이거죠. 첫 번째 무조건 장수 기업이죠. 그러니까 오래 성장하는 게 목표인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뭐 팔면 그만이지. 우리가 이제 회사를 M&A를 한다면 뭐 팔면 그만이지 이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창업자가 피와 땀, 그 모든 걸 다 바쳐서 만든, 그렇죠? 모든 걸 다 바쳐서 만들었는데 오래 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가업 승계, 패밀리 석세션일 경우에는 오래 가야죠. 자녀, 손자녀, 뭐 대대손손 그런 개념에서 접근한 것 하나. 두 번째는 이게 출산율이 저하되고 점점 승계 요건 나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일본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 기업이 많은 그리고 최고 가장 오래된 장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도 지금 출산율 저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왔잖아요. 그 여파로 지금 가업을 승계를 할 젊은 층이 없다. 엄청난 이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좀 젊은 CEO들 뭐 50대, 60대, 뭐 내 나이 또래 CEO들이 내 나이 대 CEO들까지는 모르겠어요. 승계가 좀 여유로울 조금 괜찮을 수 있으나 조금 더 젊은 친구들, 조금 더 젊은 CEO들은 점점 더 승계 인원이 없어질 것이다. 결국은 가업 승계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완만하게 줄어들 것 같다. 그러면 일구원원 회사를 팔려고 할 것이다. 그렇죠? 판다. M&A 한다. 이 시장이 훨씬 더 커지지 않겠느냐. 결국 M&A 컨설팅이 또 다른 어떤 우리 미래 컨설팅 시장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아직까지는 승계에 대한 내부 전문가가 아니지만 현재 제가 대표님들을 만나서 안내하는 프레젠테이션 PPT 자료를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쨌든 세금 절감은 중요한 목표이면 분명해요. 그렇죠?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어요. 글씨가 파란색이니까. 자, 상속세 절세가 가업 승계 개념에서는 우리가 상속세 절세가 가장 중요하죠. 이쪽 보고 해야 되는데 이쪽 보고 해야 되는데 이 파워포인트를 보니까 이해해 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M&A 개념은 우리가 양도세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뭐 주식이겠죠. 비상장 주식. 꼭 주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사의 평가 자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효과적인 어쨌든 세금 절세. 그게 상속세와 양도세이다. 상속세와 양도세이다. 그리고 이제 원활하게 승계가 진행돼야 될 것이다. 그렇죠? 요 절세 플랜이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어떻게 승계할 것이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고 이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거. 이게 더 어찌 보면 세금보다 승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이 돼야
효과적인 승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이게 제가 보는 승계 기업의 목표예요. 예,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승계 기업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첫 번째, 법인의 경우, 법인을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주식이 조정이 필요하죠. 주식을 조정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주식을 비싸게 할 것이냐, 싸게 할 것이냐, 이건 경우에 따라 다르거든요. 일단 개인 사업의 경우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법인 전환, 법인 전환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명의 신탁 주식은 정리해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한 이유는 이 보고서를, 이 프리젠테이션을 제가 이제 프리젠테이션한 대표님은 제가 명의 신탁 주식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명의 신탁 주식은 정리가 돼서 제가 대표님께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명의 신탁 주식은 완료가 된 거예요. 완료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주식 가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게 비싸게 갈 것이냐, 싸게 갈 것이냐. 만약에 판다. 이 회사를 M&A를 한다. 고급지게. M&A를 한다 그러면 비상장 주식이 올라가야 되겠죠. 회사가 점점 좋아져야 되겠죠. 특히 순이익 가치가, 그래서 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회사를 팔기가 쉽겠죠. 물려줘야 된다 그러면 상속세 측면에서 주식 가치는 내려와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어쨌든 고용 유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업 승계 특례에 따른 고용 유지, 이런 우리가 5년 뭐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사후 관리 5년 이런 것도 있지만 회사를 M&A를 하더라도 고용 유지가 되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M&A 할 때 여러분들 M&A라는 게 예를 들면 A 기업이 M&A 계획이 있어요. 그럼 M&A는 사실 좀 조용히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회사 팔린다더라 이랬을 때 직원들의 어떤 그 흔들림, 어떤 동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 정비를 해야 됩니다. M&A도. 그래서 고용 유지 계획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모두 특히 중소기업은 대부분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제가 이쪽 보고 하는 게 맞는데 이상해 자꾸. 그래서 인력 수요 공급 예측 이게 이제 인사 컨설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승계에는 인사 노무 회계 컨설팅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사 컨설팅, 즉 인적 자원 관리, HRM, 인적 자원 관리. 여러분들 인사 노무 컨설팅 개념과 인적 자원 관리 HRM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 되실 때 HRM 제가 조만간에 그 인사노무 컨설팅 관련해가지고 한번 동영상을 올려드릴게요. 특히 이제 인적 자원 관리 부분으로. 사실 중소기업에서의 인적 자원 관리가 한 10인 미만 기업에서는 뭐 그닥 의미가 뭐 이렇게 아주 뭐 디테일한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지만 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중요한 건 HRM입니다. HRM.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뭐 그렇잖아요? 승계를 하든 M&A가 되든 일단 인력의 이 수요 공급이 예측이 돼야 되고, 고용 안정 제도가 정비가 돼야 되죠. 당연히. 내가 회사를 사더라도 당신들의 고용은 유지합니다라든가 어떠한 방법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더 좋은 고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그 모티베이션 제공, 동기부여가 되도록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다음 이제 당연히 지속 성장 계획, 비즈니스 모델.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중요한데, 자, 중소기업이 A 제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 제품은 모든 건 수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 제품에서 뭐 비슷한 A 다시 제품이 되든 완전히 다른 B 제품이 되든 비즈니스 모델은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당연히 재무 구조가 건전화돼야 되죠. 재무 구조가 건전화돼야 되고 비전이 재정립돼야 된다. 이건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전이 정립돼야 되고 그다음에 성장 가능 조직을 구축하자. 예를 들면 젊은 CEO가 2세에게 경영권이 이월이 됐을 때는 사실상 어찌 보면
창업 공신들은 이제 이선으로 후퇴해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2세 CEO와 함께 어떤 그 회사의 비전을 같이 끌고 나갈 젊은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두 번째는 M&A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가 바뀌고 오너가 바뀌었을 때 오너의 어떤 경영 마인드에 맞는 또 그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이제 자산 관리 계획이 필요하죠. 법인의 경우 법인 자산을 파악을 하고 양도 자산의 가치를 산출하고 양도세 문제가 있고 뭐 상속 자산 가치도 산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이전 플랜을 수립을 하고 가업의 승계일 경우 상속세 증여세가 발생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 절세 플랜을 활용할 것이냐, 자녀가 3명이면 어떻게 자산을 분배해 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승계기업 관리는 이런 4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장 가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게 승계도 돼야 되고, 존속해야 되고, 지속성장해야 된다. 이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남아야 된다. 존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뭐냐? 현황을 파악을 하고, 현재 회사의 현황. 그리고 승계 방법이 뭐냐? 자, CEO에 따라 이게 나는 팔 것이다 이냐, M&A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가업을 승계할 것이냐. 세대 교체의 시점은 언제이냐? 그 다음에 세대 교체 방법은 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지금 현재 유지해 가면서. 이게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플랜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솔루션은 뭐 말이 솔루션이지. 사항을 검토하고 비전을 재정립하고 HRM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성장은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재무관리, 매출 증대 요소, 신사업 검토. 그 회계 정책은 어떻게 갖고 갈 것이고 어떻게 제품에 혹은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치를 창출해서 보다 나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가치라는 건 더 좋은 일 수도 있고 더 좋은 가치일 수도 있고 더 싸게 만드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가 절감이냐 아니면은 차별화냐, 이런 어떤 가치 창출을 어떻게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해야죠. 당연히 신사업 타당성 검토. 승계 팔 것이냐, 포괄적으로 내 회사를 모두 넘길 것이냐, 포괄 양도할 것이냐, 가업 승계 소유권을 넘길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판다고 하면 적정 인수 가격은 뭐냐, 가업 승계를 위한 플랜은 상속 공제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뭐 창업 자금을 줘서 회사를 키운 다음에 내 회사를 아들 회사한테 팔 것이냐, 아니면 뭐 텍스 플랜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좀 이렇게 어떤 좀 큰 그림에서 어떤 석세션 플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Asset Allocation, 그냥 그림만 갖고 온 거고 자산 배분이라는 뜻입니다. 석세션 프로젝트. 자, 그러면 석세션 프로젝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저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일단 타임라인부터 가요. 타임라인. 자, 타임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컨설팅을 시작한다. 지금 내가 회사를 승계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을 시작할 이 시점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업의 자산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 이게 법인인 경우에는 일단 비상장 주식 가치지만 일반적으로, 하지만 비상장 주식 가치 가지고 회사를 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를 평가를 한다는 거죠. 각 기업들은. 자, 유형 자산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건 뭐 평가할 게 없죠. 매출 채권이라든가 이건 뭐 다 현금이니까. 뭐 재고자산 평가도 해야 되겠지만 재고자산 평가도 어찌 보면 뭐 거의 다 소진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유형자산, 뭐 토지, 건물, 기계장치. 예를 들면 장부가는 감가상각이 돼서 1억인 기계가 실제 시중에서 현재 시가로 거래되는 금액은 5억이다.
이렇다고 하면 기계를 1억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5억이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실질 기업 자산은 어느 정도다. 이걸 평가를 해보는 거고. 개인 자산 가치 평가는 이거는 가업 승계의 경우에요. 왜냐하면 가업 상속 공제는 가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니까 우리 CEO들의 개인 자산은 어쨌든 증여 상속세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자산 관리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현 시점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한스 어드바이저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현 시점에서의 추정 상속세란 개념은 뭐냐? 자, 사장님이 오늘 당장 죽었을 때, 오늘 당장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가 예를 들면 20억이 나온다. 20억 있냐? 이거잖아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항상 추정 상속세, 내가 지금 상속세가 내가 없는 경우, 내가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세가 얼마가 나올 거냐.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고, 자녀에 따라 자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수립이 돼야 되고. 적어도 5년 이내에, 자, 스타트하는 기업이 예를 들면 50세다, 뭐 60세다,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적어도 5년 이내에는, 왜냐하면 승계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의 나이가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컨설팅을 다니다 보면. 그러면 적어도 5년 이내에 후계자는 선정이 돼야 된다. 자, 여기서 후계자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가업일 때는 일반적으로 친족이겠죠. 친족 중에도 뭐 일단은 뭐 직계 비속이겠죠. 그렇죠? 자녀. 자, 판다 그러면 M&A 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팔 것이냐 이거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팔 수도 있고 어떤 다른 회사 제3자가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플랜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요 기간 계속해서 자산 관리 진행은 돼야 되고 그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검토해 나가야 된다. 자, 후계자가 선정이 되면 특례 활용을 검토를 하죠. 그렇죠? 상속 공제를 받을 것이냐, 증여할 것이냐, 창업 자금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각 기업의 현황에 따라 다르니까 봐야 되고. 그다음에 텍스 플랜 자산 관리하면 증여해야 되고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만들고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컨설팅 하면서 대표님들한테 상속세 얘기만 하지 마셔라.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어쨌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0세 시대에 대표님들의 은퇴자금, 노후자금은 넉넉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대부분의 CEO들이 자기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나온 어떤 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없다고 하면 사실상의 승계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왜? 여기 없으면 나 돈 벌 구멍이 없는데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뒷방 노인네가 돼서도 내가 돈을 꽉 쥐고 있다. 이럴 경우에 과연 올바른 승계가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어렵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자녀가 승계를 받은 자녀가 어떤 자금 집행권이 없는데 어떻게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창업주의 어떤 승계 대상자, 이 자산 승계 대상자이신 분의 어떤 노후 자금, 그게 연금, 뭐 퇴직금 이런 부분에 대한 플랜은 매우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플랜을 세워줘야 된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적어도 10년 이내에는 어떤 거로 할 것이냐 확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55세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10년이면 65세고 60세에 시작하면 70세예요. 늦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증여는 개인 자산 관리의 증여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수익 창출 자산부터 증여해라. 자금 출처 확보 필수적이고 유언장 써라. 유언장 쓰기 싫으면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10년 이후부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승계 실행이 돼야 되겠죠. 기업을 매각한다 그러면 적정 기업 가치에 매각 준비를 하시고 증여 상속 대비하고 사후 관리에 대비해야 되고 상속 설계는 세 가지. 유류분 설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설계. 세법 개정은 매년 반영해야죠. 세법 개정 어떻게 될 것이냐 반영해야 된다. 이런 타임라인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자, 이건 너무 그냥 좀 뭉퉁한 좀 포괄적인 타임라인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컨설팅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디테일이라는 게 가미가 돼야 돼요. 연도별로 디테일이 가미가 돼서 타임라인을 잘 그려라. 제가 그 동영상 올려드릴 때 그러잖아요. 컨설팅 타임라인.
컨설팅 로드맵 이런 거 잘 그리셔야 도움이 됩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라인이라는 개념을 잘 잡아줘라.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자산 관리는 한 두어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자, 부동산 관리는 여러분들 CEO가 직접적 컨설팅을 하면 CEO의 모든 재산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적어서 관리해야 돼요. 자, 제가 고객 만나면 토지, 주소, 제가 예전에 한번 자산관리 컨설팅 관련 내용을 동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좀 올린 게 그래도 한 50개 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토지의 물건 주소, 그 다음에 취득가, 기준시가, 현재 만약에 판매가 되면 판매 시가, 뭐 이런 것들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용도, 그 다음에 대출, 이런 거 다 적어 놔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토지 건물이 취득가는 얼마이고, 기준시가는 얼마이고, 평가 금액은 얼마입니다. 이런 부분들 다 관리해서, 이거는 이제 뭉뚱 써놓은 거지만, 각 주소지별로 이렇게 다 관리가 돼야 돼요. 부동산 관리 체크 포인트는 이제 증여 부동산을 특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건물이다. 자, 상가 A가 있고, 자, 토지 B가 있고, 토지 B. 그 다음에 뭐 아파트 C, 뭐 오피스텔 D. 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 중에 이제 CEO가 증여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상가에서 발생되는 월세 수입이 뭐 예를 들면 뭐 월 뭐 100만 원이다. 아파트도 월세를 줬는데 200만 원이다. 오피스텔 뭐 70만 원이다. 토지는 그냥 뭐 월세 없이 그냥 지금 있는 상황이다. 이랬을 경우에 무엇을 증여할 것이냐. 여기에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부담부 증여라는 걸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증여 부동산을 특정을 해보고 자 여기서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이건 녹색으로 써볼까요? 요 상가와 아파트와 오피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요 세 가지가. 자, 증여를 할 때는 자금 출처 확보가 필요하고 CEO 노후 자금으로는 어떤 걸 쓸 것이냐. 나는 아파트는 내가 끝까지 갖고 가서 내가 월세 200만 원 받는 거 따복따복 나 받다가 나 죽으면 너네 가져라. 이렇게 할 것이냐. 등등등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기준시가는 정기점검해라. 토지 같은 경우에요. 토지가 현재 평당 예를 들면 뭐 300인데 내년에는 뭐 330이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기준시가 정기점검하고 법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시세 차익을 추정해서 양도세도 산출해보고 예를 들면 토지를 팔아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상속 플랜이 어떤 이제 그 자산 관리에 의해서 증여 상속 플랜을 짜보니 이 토지는 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토지가 지금 10억 원에 구입을 해서 지금 팔면 30억 원 정도 되더라. 그래서 무려 3배나 뛰었다. 3배나 뛰었다. 그런데 30억 원에 팔면 내가 현금을 가지게 됨으로써 애들한테 좀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계획이 나왔다고 쳐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의 양도세. 자, 양도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비사업용 토지다. 비사업용 토지면 거의 반이 양도세예요. 양도 차액이 거의 반, 50% 가까이가 양도세라고 하면 30억 팔고 오면 10억 남는 거지 뭐. 응? 그러면 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 사업용 토지로 전환해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이런 컨설팅들을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는 아주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물론 모든 자산 관리가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만. 사업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또 이제 부동산 밸류업이란 제가 예전에 한번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3층짜리 좀 약간 노후 건물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월세를 뭐 한 7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거를 리모델링 하거나 아예 부수고 신축해서 사업 계획을 작성해 보니 리모델링에서는 월세를 1,500만 원 받을 수 있다. 뭐 신축했을 때는
분양하고 이거를 지금 판다고 하면 뭐 20억에 팔 수 있다 그럴게요. 분양하고 이렇게 해서 판매해서 한 40억 정도 거래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시세 차익을 한 10억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이런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 볼 만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물론 이제 건설 시장이 너무 죽어서 지금 뭐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뭐 돌고 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시점이 오면 또 활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관리는 이런 형태로 하시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정말 여러분들 컨설팅하는 고객들의 그 자산 관리 현황 표를 만들어서 꾸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장. 금융자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렇게 요 표대로 보시고 투자형 상품은 평가 금액 확인. 이거 이제 은행 PB들이 많이 해주니까 대신 은행 PB들이 하고 있으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시고 엑셀이나 이런 거를 표 만들어서 고객별 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고 보험은 당연히 일단 보장 금액이에요. 특히 사망보장, 상속세 대비. 그 다음 연금 가입하고 계신 대표님들한테 반드시 현가 계산한 연금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대표님들이 내가 매달 1,000만 원씩 연금 가입이 돼 있어. 우리 그 좋아하는 목표 있잖아요. 내가 이거로 10억 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만기 시점 예를 들면 2025년에 내가 이게 이제 10억 원이 돼. 그러면 더 이상 납입하지 않고 가만히 냅두기만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연금을 받을 시점이 2035년이다. 그러면 이 10억 원이 10년간 예를 들면 뭐 2.5%의 이자가 불이가 돼서 이때의 뭐 환급금이 뭐 예를 들면 뭐 11억이다. 이거는 가상이에요. 내가 이자 계산 안 한 거예요. 11억이다 라고 했어요. 2023년도에 11억이면 지금 계산하면 8억이다. 예를 들면 현가. 현가가 왜 시장 이자율을 뭐 인플레이션은 5%다. 이러면 얘가 달라지잖아요. 이자는 2.5% 누르지만 물가는 5%씩 올라가고 있다고 하면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거니까. 결국 대표님은 10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8억일 수도 있고 7억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연금 상품의 현가 계산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님들이 가입하고 계신 연금에 대한 거는 현가 계산을 해서 가치를 보여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예적금만 크게 관리할 건 없죠. 막 여기다 돈 많이 넣고 계신 분 드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은 상속공제 20% 최대 2억 원까지 이런 뭐 또 특별한 효과, 어떤 그 맛있는 조미료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 장. 무엇보다 여러분들 추정 상속세는 항상 계산해 줘라. 자, 예를 들면 A란 사장님이 부동산이 25억이 있고 금융자산이 5억이 있고 기타 자산 대부분의 기타 자산은 비상장 주식일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있다. 그럼 자산이 지금 50억이면 일괄 공제 여기 배우자 공제는 이제 CEO께서 이혼하셔가지고 배우자가 없어서 0원인데 30억 크죠 배우자 공제가 금융자산 공제 여러분 30억 한도예요. 이건 그럼 배우자 공제는 어디까지냐? 배우자가 상속받는 분은 공제해준다. 그 다음에 뭐 금융자산 공제 여기가 5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계산이 잘못됐는데 20%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10억으로 예를 들다 보니까 공제자산 합계는 6억이죠. 그러면 44억. 뭐 계산해 보면 얼마겠어요? 뭐 17억 되나요? 뭐 하여튼 뭐 16억, 17억 정도가 이제 상속세다. 자, 여러분 100억으로 계산해 볼까요? 자, 뭐 이게 70억이에요. 부동산이 70억, 여기 10억. 비상장 주식 가치 20억이다. 여러분들 가업 상속이 됐을 때는 얘가 빠지죠. 그렇죠? 얘가 없어지니까 여기 없어지는 거잖아. 얘도 이제 여기서도 흰색으로 지워버려서 볼까요? 음, 흰색으로 쫙 흰색 네. 흰색으로 싹 없어졌다고 쳐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25억이잖아요. 30억이잖아요. 그렇죠? 30억이니까 가업상속공제로 성평 내면 세금이 5억
빠지고 1억 빠지고 그 6억 공제되면 얼마예요? 24억이잖아요. 24억이면 30억이면 40%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 가업상속 공제라는 게 제가 자 보세요. 40억 400억 눌렀어요. 400억 있으면 좋겠다. 24억이죠. 24억 24억 곱하기 0.4는 빼기 1억 6천. 누진 공제가 1억 6천이에요. 40% 구간에는 8억이에요. 8억. 세금이 어떠세요? 거의 뭐 50%가 줄어버리잖아요. 엄청 큰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가업상속 공제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거죠. 잘 활용해야 된다. 자, 어쨌든 자 여기 볼게요. 가업상속 공제가 안 된다고 계산하고 20억이다. 100억. 자, 배우자가 생존에 계시다는 전제로 계산을 해보면 자, 일괄 공제 5억, 그쵸? 배우자 공제 30억, 100억이면 30억 다 돼요. 금융자산 공제 2억, 그러면 총 공제 합계는 37억, 그러면 얼마죠? 63억. 과세 표준은 63억이에요. 자, 63억. 노멀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63억 곱하기 0.5는 빼기 4억 6천이죠. 누진공제가 50% 누진공제, 구간의 누진공제는. 그러면 26.9억이에요. 거의 27억. 100억 자산이 있는 분은 약 26.9억의 상속세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이렇게 좀 그 자리에서 계산하실 수 있을 정도는 되셔야 돼. 컨설팅 하실 때. 그래서 어떤 사장님이 내가 지금 한 30억 되는데 내가 그럼 추정상속세가 얼마 나와? 그러면은 바로 사장님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되시는데 일괄공제 5억 받으시고요. 3원형 공제 이거예요. 배우자가 예를 들면 1명, 배우자가 당연히 1명이지. 응? 자녀가 2명이다. 그럼 지분 비율이 어떻게 돼요? 1.5 대 1 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대충 계산해 보시면 한 42%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나눠 보시면 이거 뭘로 나누세요? 1.5 나누기 3.5분의 1.5잖아요. 그럼 1.5 나누기 3.5는 하면은 42.8, 43%. 42.8%니까 43%다. 그러면 이거예요. 자, 100억에 43%는 43억인데 최대 공제한제가 30억이니까 30억까지 공제인데 이걸로 가보면 50억에서 배우자 공제를 43% 한번 해볼까요? 50억 곱하기 0.43은 하면 21억 5천이네. 그러면 여기에 배우자 공제 한도는 21.5억이에요. 그 개념입니다.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는 방법은 얼추 이런 흐름 보시고 좀 이렇게 계산을 됩니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지금 한 상속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데 대표님 뭐 현금 준비하는 거 얼마나 되세요? 그 다음에 가업상속공제를 이거 있고 없고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가업상속을 잘 받으십시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 컨설팅을 저희가 잘 합니다. 제가 대표님 옆에서 가업상속 컨설팅을 함으로써 세금 요건은 얼마예요? 여기 7억이잖아요. 7억이 뭐야? 거의 8억이네. 그쵸? 8억이 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제가 잘 관리해드리면 대표님 상속세를 무려 10억 원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20억 원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좋은 절세 컨설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다음 장. 이게 진짜 중요해요. 리타이어. 이게 여러분들 그 승계 컨설팅 할 때 대표님의 은퇴를 생각을 안 해. 그러시면 안 돼요. 승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나온 거죠.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한다. 세금. 두 번째 뭐예요? 그 사업의 이제 지속성. 그 다음에 이제 존속. 그 다음에 지속 성장. 이런 부분이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창업주가 있어요. 이 창업주가 회사 경영에 관여를 안 하려면 혼자 먹고 사는 게 넉넉해야 돼.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쉽게 얘기하면. 그게 돼야 되는데 그걸 안 알려주고
그냥 계속해서 세금이 어쩌고 저쩌고 컨설팅만 하니까 대표님들이 생각해 볼게요 하면서 자꾸 뒤로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가 없으면 나는 뭐 먹고 살지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스텝을 5가지로 나눠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은퇴 준비를 하실 때는 승계 시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계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표님들이 특히 연세가 많으실수록 뭐 이렇게 회사를 물려준다는 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준다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뭐부터 물려주셔야 되냐면 경영권 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회사가 잘 돌아가고 어떤 경영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실 때 점진적으로 소유권을 주십시오. 점진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가셔야 됩니다. 이런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 갖고 계신 자산도 이제 어차피 주고 가실 거 아닙니까? 플랜에 따라 자녀들한테 적정 수준의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류분 설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다음에 은퇴 투자를 하셔야죠. 지금 대표님 지금 받으시는 게 뒤에도 나오지만 국민연금 외에 아무런 연금이 없고 그냥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다다. 이래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연금, 대표님 소유 부동산, 기타 은퇴 자산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이제 저랑 같이 고민해 보시죠.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아셔야 되고. 안정성이 확보가 돼요. 제일 중요한 국민연금이에요. 이건 제일 중요한 거. 정말 연금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국민연금이에요. 그다음에 사적연금, 민사신탁, 증여신탁, 민사신탁, 제가 얘기하는 신탁, 말하는 자녀들을 배제하기 위한 신탁, 이런 거. 그다음에 임대소득 관리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게 왜 임대소득 관리?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어. 건물이. 그래서 여기서 1,500만 원 정도의 실제 제가 컨설팅한 그 회장님이세요. 임대소득이 나오신 뭐 사업을 해서 회장님이 아니시고 돈이 좀 더 많아서 회장님이세요. 특별히 뭐 하시는 일은 없고 요 건물 관리가 다 임대도 이게 다였는데 이분이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세요. 비싼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거를 꽤 됐습니다. 한 5, 6년 넘었어.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이거를 15억에 팔았어요. 왜 팔았냐면 이 건물에서 뭐 수돗물이 터졌네, 뭐 했냐는 관리인을 두고 하질 않으시니까 1,500만 원 임대소득을 올곧이 받다 보니까 이분이 이게 귀찮고 이렇게 하기 너무 싫어지신 거예요. 연세도 그때 당시에도 72세셨기 때문에 팔아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파는 순간 1,500만 원의 수입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문의가 들어온 게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15억 원을 가지고 월 1,500만 원 수익을 발생시키려면 얼마예요? 몇 프로 돼야 되죠? 한 10%가 넘어야 되잖아. 그쵸? 10%가 넘어야 되잖아. 뭐 거의 금융상품 중에 10% 넘는 걸 내주는 게 어딨어요. 곤란한 거죠. 그때도 이때도 그 회장님이 약 7% 정도, 근데 7%도 힘들었거든요. 7%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임대소득 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건물 하나 있어야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명심하셔야 돼요. 관리를 못해서 건물에서 어떤 임대소득 발생 안 되고 공실이 되고 이러면 엄청난 손해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밸류업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동산 자산 관리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헬스케어. 앞으로 우리나라 유망 사업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일 거잖아요. 그렇죠? 의료비, 건강검진, 건강관리, 주치, 주기적 검진 등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뭐 이것도 뭐 다 대부분 학원 있죠. 그렇죠? 자산 관리에는 건강 관리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컨설팅 지금 이제 향후 미래 컨설팅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의사 선생님들과 의사분들과 중소기업 CEO들과를 어떻게 연결해주는 어떤 헬스케어 서비스 컨설팅도 좀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자산 이전 플랜에서 증여 및 상속, 뭐 민사신탁, 뭐 상속세 전환 등 어쨌든 이 리타이어 라이프 은퇴 플랜에 대해서는 매우 꼼꼼하고 정확하고 모든 승계 플랜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PPT 이 얼굴 크게 응? 요 슬라이드 한 장만큼은 반드시 첨부해서 컨설팅 할 때 갖고 가세요. 리타이어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장은 더 중요해. 뒤에 장 같이 갖고 가셔야 돼. 그 뒤에 장으로 가볼게요. 뭐냐? 은퇴 현금 흐름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자, 대표님이 국민연금은 예를 들면 대표님 국민연금 받으시면 한 200만 원, 200만 원도 세지. 좀 줄여볼까요? 지금 받으시는 분들이 뭐 100만 원 받으시나? 그렇죠. 100만 원 정도 되실 겁니다. 지금 대표님 가입하신 연금에서 뭐 100만 원 정도 매월 종신 동안 나올 겁니다. 아니면 20년간 나올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얘는 인플레를 고려하지만 얘는 인플레를 고려하지 않잖아요. 점점점 가치는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재원, 뭐 저는 이제 제가 컨설팅 한 분한테 연금 재원이 부족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연금에서 월 발생될 수 있는 수입 현황, 현재 뭐 부동산에서 예측하시는 게 예를 들면 500만 원이다 임대소득이. 그 다음에 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것이며 급여는 얼마나? 예를 들면 500만 원이다. 그래서 지금 1200만 원에 은퇴 수입이 예측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과연 많은 것이냐?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지금의 대표님들 씀씀이가 현재 월 생활비를 월 생활비 생활비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1,500이다. 그럼 최소 이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 얘는 1,500 이상이어야죠. 은퇴 시점에서도 1,500 이상이어야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특히 의료비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은퇴 자산의 체크 포인트는 우선 안정적인 현금 확보가 돼야 돼. 연금, 건물, 급여 이걸 가지고 종신현금이 확보가 돼야 돼. 이건 연금밖에 없어. 건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급여 뭐 죽을 때까지 나오나,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돼요. 물가 상승률이 고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컨설팅 하실 때 현가, 제가 동영상 올려드린 게 있잖아요. 돈의 가치는 시간마다 다르다. 돈의 현재 가치, 미래 가치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컨설팅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돈의 현재 가치를 알고 계셔야 되고, 자녀와 당연히 자산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자꾸 건물로 예를 들었네. 건물 하나를 갖고 계신 CEO가 여기서 2천만 원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살려 했더니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아버지 사업 망했어요. 담보대출 좀 해주세요. 아빠 나 이거 장사하다 망했어. 담보대출. 이건 날라갈 확률 높잖아요. 냉정해야 되는데 냉정해지나 자식한테. 그렇죠? 결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신탁을 정말 잘 활용해야 될 때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좀 너무 차분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정리해 드릴게요. 승계 플랜에 대한 접근을 이제는 가업 승계만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를 매각하는 M&A도 생각하셔라.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자산 관리할 때 좀 디테일하게 해라. 부동산 주소별로 현금도 각 그 현금의 어떤 그 종목별, 상품별로 관리해라. 그 다음에 이제 추정 상속세를 계산해라. 추정 상속세를 계산해라. 리타이어먼트를 해라. 은퇴 계획을 세워줘라. 그 다음에 현금 흐름 검토를 해라. 은퇴 현금 흐름을 검토해라. 이런 부분을 좀 큰 키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안내해드리고 오늘 10분 컨설팅인데 좀 길어졌는데 하긴 뭐 한 30분 좀 넘어갈 때도 있으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안내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기반 영업 방향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 중소기업 컨설팅의 한 축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강의는 회계 기반 영업 강의를 해서 영업 방향 강의에서 강의 주제가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를 기반으로 한 법인 영업이에요. 재무회계는 2시간, 재무제표 읽기와 재무비율 개선 컨설팅, 뭐 재무상태표 보고 손익계산서 보고 원가명세서 볼 거고요. 세무회계는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재무나 관리회계보다는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 대표님들 높으시기 때문에 3시간 세무조정계산서를 약식으로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절세 시뮬레이션, 제가 활용하는 절세 시뮬레이션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관리회계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원가 컨설팅이 저는 대세가 되리라 봅니다. 대세가 되리라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관리회계가 뭐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기초적인 원가 컨설팅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하느냐 이런 강의 해드릴 거고 강의 일시는 2023년 8월 14일입니다. 징검다리 그 사이에 9시부터 5시까지 그러면 점심시간 1시간 빼면 아마 6시 7시간인가요? 9시, 10시, 10시, 11시 2시간 12시 그 다음 1시부터 2시 3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학 부쩍 머리가 딸려 그 다음에 4시 5시 7시간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고요. 영등포 구청 쪽에서 저희 사무실 쪽에 잡거나 인원이 늘어나면은 어디 좀 강의장을 별도로 구해야 돼서 그래서 이건 11일 날 확정해서 신청하신 분들께는 개별 톡이나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의비는 일반 구독자는 30만 원, 핫스 파트너 25만 원, 익스퍼트 원래는 10% 할인인데 조금 더 할인했어요. 25만 원, 20만 원. 교재랑 중식 제공할 거고요. 다음 주 9일 5시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 방법은 제 이메일, 그 다음에 문자, 카톡, 제 전화번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남겨주실 때는 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기재해서 강의 신청합니다. 회계기간 영업 강의 신청합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저희 멤버십과 그 다음에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링크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랑 카톡 하시는 분들에게는 링크에서 설문조사 형태로 뭐 날리든가 할게요. 그렇게 해서 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분들은 요 밑에 나온 대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있는 컨설팅 플랜이 대표님의 미래를 지켜요. 여러분들이 좋은 컨설팅, 중소기업 목표를 가지시고 컨설팅 잘 하시길 희망을 하고 8월 날씨 정말 더운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성과 내시고 항상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